안녕하십니까. 5G 전문 채널 오지고TV입니다.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먼저 오늘 시황입니다. 코스피는 0.65% 상승을 하였고 코스닥은 0.59% 상승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마이너스 0.38%를 기록하였으며 소폭 내린 1179.00포인트였습니다.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달러 가치가 내려왔고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118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하기 좋은 시즌입니다. 나스닥 선물지수가 0.50%대 강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에서도 그리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스닥은 오전 장 시작과 함께 0.50%가량 갭상승으로 시작하였으나 하방으로 마이너스 0.26%까지 밀렸습니다. 장 시작 외국인이 계속하여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후 1시 40분경부터 외국인의 매도를 줄이며 그 바닥을 잡았고 이후 상방으로 조금씩 올렸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0.3에서 0.6%대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강세장은 여전히 코스닥입니다. 연일 고점 갱신을 하며 900포인트 영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 900포인트 달성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5G는 컨택트 종목입니다. 오전 9시 40분경 발표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06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5G의 흐름이 이런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5G 시황입니다. 오늘 전반적 시황으로서 대시세의 신호가 왔습니다. 오늘은 5G의 변곡점이었습니다. 보통 5G 섹터가 크게 상승할 때에는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0.3%에서 0.7% 사이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그 안에 왔습니다. 5G 섹터는 외국인이 코스닥에 들어오는 경우 평소보다 더 큰 시세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수, 코스닥에서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닥에 외국인이 매수가 있었다면 오늘 5G는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이 안에 마이너스 0.3에서 플러스 0.7% 사이에 들어오며 이 시세를 내는 것이 외국인이었을 경우 5G 섹터는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오늘은 시세 흐름에 변곡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부터 11시까지 약 30여 분간 강하게 5G 섹터로 외국인의 어마어마한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시세를 터뜨리기 전에 이와 같이 강하게 물밑 작업이 들어옵니다. 이제 물량 모으기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세 분출 예상 가능합니다. 원래 5G 섹터는 오전 9시 크게 상승으로 들어 올렸다. 원래 9시 20분부터 11시까지 음봉을 계속 그립니다. 개미털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시부터 그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게 5G 섹터의 주가 흐름이 이렇습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개미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그러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개인들이 아마 오전 11시 전에 음봉이 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며칠간 내렸기 때문에 아마 많이 매도 쳤을 것입니다. 그러한 개인들 제대로 개미털기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흐름입니다. 따라서 오전장에 급하게 오른다고 해서 추세 매수를 하지 마시고 또 급하게 내린다고 매도를 섣부르게 하지 마십시오. 에이스테크, 다산네트워크 등 폭등할 때 따라잡으려면 개인들은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횡보 구간일 때 매집 타이밍입니다. 솔리드, 서진시스템 제가 매집 타이밍이라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변곡 시세를 통해 1차적으로 약간 상승 전환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솔리드, 서진시스템 달려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에이스테크, 다산네트워크스 그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대장주 하루 이틀 안 가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순환하는 경우 더 큰 상승분
그러한 더 큰 상승 랠리가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절대 1일1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5G 섹터는 오전장에 장 시작과 함께 상승 시작하였으나 이후 많은 종목들이 음봉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오전 10시 40분경 시세 상승을 다시 시작하였고 오전 11시 10분까지 그 상승분을 올려놓고 다시 물량 소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전장 주도주로서 와이팜, 대한광통신, 솔리드가 있었습니다. 오후장에서는 양봉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꽤 있었고 상방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솔리드와 서진시스템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분석입니다. 강세 종목으로서 텔콘 RF제약, 솔리드, 파이오링크, 서진시스템이 있습니다.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에는 9.60% 상승을 하였고 솔리드 4.51%, 파이오링크 4.05%, 서진시스템 3.13% 상승을 하였습니다. 약세 종목으로서는 FR텍, 대덕전자, 코이버가 있었습니다. FR텍 같은 경우에는 3.39% 하락을 하였고 대덕전자 3.15% 하락, 그리고 코이버 2.17% 하락을 하였습니다. 코이버, FR텍 최근 들어 많은 상승분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장주 흐름으로서는 에이스테크, 솔리드,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다산네트워크스 등이 있습니다. 먼저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0.84%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은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고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합으로 장 마감하였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6% 하락을 하였고 HFR, KMW 등은 상승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RHFIC는 2.09% 상승을 하며 좋은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에이스테크, 제가 어제 너무 아름다운 차트이며 완벽한 기간 조정 중이고 폭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관심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비록 마이너스 0.84% 하락을 하였지만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탄탄하게 하방을 잘 다지고 있으며 솔리드, 서진 시스템이 오늘 치고 나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이스테크, 솔리드, 서진 시스템, 다산 네트워크스, 오이솔루션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서진 시스템과 솔리드가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에이스테크 역시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 강하게 하방에서 들어 올리는 그런 무서운 시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차트 너무 좋습니다. 지금 53,300원에서 계속해서 매수 물량 들어가며 지지해주고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기 조정이며 어제 당장 내일이라도 튀어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세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3.13% 상승을 하였습니다. 지금 랠리 시작 이제 들어갔습니다. 서진 시스템 갖고서 좀 고생하셨던 분은 잘 참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흐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의 경우 4,200원 지지선을 확인하시고 깨질 시 매도하는 전략, 이 전략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만 참조하시면은 크게 손해보지는 않으실 것 같고 다만 대한광통신의 경우 4,500원을 뚫어주냐가 관건입니다. 뚫을 시 5,600원까지 무난하게 갈 것 같습니다. 이 4,500원 뚫을 시 강한 매수세가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그것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RF텍입니다. RF텍 같은 경우에는 12,400원 깨질 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보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F 모듈에 있어서 아직까진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흐름 이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솔리드입니다. 어제 제가 물량 소화 과정 중이며 일부 상승 전환하였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5일선 진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흐름이 좋다고 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종가로서 4.51%,
큰 상승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 5G 섹터 내 대장주로서 지금 변곡점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솔리드가 달려가기 시작하면은 그 밑에 단 종목들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솔리드가 달려가는 경우 에이스테크, 다산네트워크스,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그 5종목은 함께 움직이는 섹터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산네트워크스 단기 박스권 12,500원에서 15,500원입니다. 전고점 15,500원을 뚫으면 대시세가 터질 것입니다. 다산네트워크스가 오늘 양봉으로 장 마감을 하였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은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다음 타자입니다. 다산네트워크스. 치고 나갈 경우 다산네트워크스, 에이스테크가 가장 무섭게 치고 나갈 것입니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너무나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7만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이솔루션은 전고점인 72,500원을 어떻게 뚫으냐, 이것이 관건이며 이 72,500원을 뚫으면은 폭등할 수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역시 72,500원 뚫을 시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며 외국인의 순매수가 필요합니다. 다산네트워크스, 오이솔루션 지금 솔리드와 서진시스템이 먼저 치고 나갈 경우 따라갈 것입니다. 제가 일요일 영상에서 5G 대장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지금 대장주 사이에서도 이렇게 순환매가 존재하는데 그 그룹별로는 솔리드,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다산네트워크가 이렇게 하나의 섹터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HFR과 이노와이어리스, RFHIC가 이렇게 한 그룹이 있습니다. KMW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향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나 일단은 HFR, 이노와이어리스와 이렇게 RFHIC 이렇게 같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윈스, 코이버, 대한광통신, 이수페타시스, 와이솔 이와 같은 그룹은 이 A그룹, B그룹 이렇게 움직임이 좀 더딜 때 이들이 치고 나갑니다. 최근 들어 이 C그룹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그룹에서 A그룹으로 지금 A그룹이 시세를 터뜨리기 위한 오늘 변곡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관심있게 지켜볼 만합니다. 다음으로 5G 뉴스입니다. 종합뉴스로서 첫 번째로 먼저 한미 ICT 정책 포럼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포럼에서 5G 보안, AI 협력 등 5개 주제가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5G 네트워크 보안과 AI 분야, 이와 같이 정보기술 정책을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양국은 5G 보안, 자유로운 데이터의 흐름, AI, 이러한 신기술, 혁신,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5G 보안 분야에 관해서 국제회의와 포럼 등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5G 보안 부분이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5G 보안 관련 종목으로서는 윈스와 파이오링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이솔루션이 북미와 일본의 5G 시장 공략을 위한 광트랜시버 신제품을 공개하였다고 합니다. 오이솔루션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열린 광통신 전시회 CIOE 2020에서 25GBps급 고밀도 파장 분할 다중 이 방식의 광트랜시버를 공개하였습니다. 위 25GBps급 방식의 광트랜시버는 통신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프론트홀 재설계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송거리가 더 긴 이와 같은 25GBps급으로 광트랜시버를 이제 채택한다면은 이전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 것들은 최대 전송거리가 12km 임에 반해 이번에 오이솔루션이 신제품으로 발표한 것은 그 2배 이상인 25km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광트랜시버 전문 시장 조사 업체인 라이트 카운팅에 따르면은 5G 프론트홀
여기서 5기가 bps급의 파장 분할 다중 방식의 광 트랜시버 시장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 세계적으로 9억 1,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840억 원가량의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오이솔루션이 관련해서 이와 같은 신제품 25기가 bps급 광 트랜시버는 앞으로 북미와 일본 시장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수주 계약을 맺는 데 있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소식은 중요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미국 위성TV 제공업체인 DC네트워크가 노키아와 5G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미국 위성TV 제공업체 DC네트워크가 노키아와의 협정은 전통적인 통신장비 공급 업체와는 첫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 노키아 향의 5G 공급 계약 체결이므로 노키아 향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KMW, 오이솔루션, RFHIC, 이노와이어리스가 노키아 향으로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서 증권가 리포트와 소식입니다. 먼저 NH투자증권에서는 BH 종목에 관하여 5G 스마트폰 출시와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확대, 그리고 신규 사업인 5G 안테나 케이블이 그 중장기 성장성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목표가로 3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머큐리와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딜 정책의 일환인 공공 와이파이 존 확대에 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전국 1만 개소의 신설이 될 것이고 18,000개가 품질 고도화 작업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별도로 제시하진 않았으나 관련 수혜주로서 머큐리를 채택하였습니다. KMW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투자에서 5G 최대 장비 업체이며 이젠 섹터 내 주도주로서 재부상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수 의견이었고 목표가는 12만원 유지, 그리고 조정시마다 매수를 추천하였습니다. KMW의 주력인 미국, 일본, 인도 시장 진입에 의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RFHIC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2018년과 같은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이며 목표가는 6만원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RFHIC가 주도주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 예상하였으며 삼성전자의 미국, 인도 성과에 RFHIC 또한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략 및 코멘트 하겠습니다. 왜 대장주를 잡아야 하는가? 대장주는 그 섹터를 선도합니다. 대장주가 무너지면은 그 섹터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내려갔다고 해서 절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여 말씀드리지만은 5G는 시대주의며 정책주의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5G는 당연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항상 알고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매수 종목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일봉으로 내렸다고 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봉으로 확인하시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대세주, 정책주와 같은 경우에는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5G는 스캘핑 단타도 충분히 가능하지만은 이렇게 대시세의 흐름을 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입니다. 위 영상은 매수 매도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5G 내 관심 종목들의 분석, 뉴스 점검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